예, 에, 위크 4, 4주차에 해당되는 강의로서 4월 14일 1시간, 4월 16일 1시간에 걸쳐서 RC4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온라인 이사이버의 출석부에 이게 2시간짜리 강의가 1시간으로 등록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차시가 1시간짜리 차시로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2시간 출석으로 수정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그 RC4가 스트림 사이퍼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S나 AES 방식은 같은 대칭키 방식의 방식 암호화 방식이지만은 블록 사이퍼였죠. 블록 사이퍼인데 비해서 RC4는 스트림 사이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그 스트림 사이퍼건 블록 사이퍼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는 그 암호문에 바뀐 그 어떤 그 캐릭터만 캐릭터, 숫자만 숫자, 이 배열들이 이 랜덤하게 보입니다. 랜덤하게 보이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거기 있는 어떤 그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서로 간에 어떤 상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바꿔주는 건데 그와 같은 특징이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랜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랜덤 넘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트루 랜덤 넘버라 그래서 정말 100% 랜덤 넘버는 그 컴퓨터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랜덤에 준하는 100% 랜덤 넘버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아주 랜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넘버다. 그래서 슈도 랜덤 넘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를 하면은 만들어지는 그 캐릭터들은 슈도 랜덤 넘버의 성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랜덤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과 슈도 랜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랜덤 넘버를 사용하는 슈도 랜덤 넘버를 사용하는 세 가지 형태의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RC4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그 암호화 기술인 사이퍼 블록체인 모드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사이퍼 블록체인 모드는 깊게는 다루지 않고 간단한 예를 하나 보는 것으로 그렇게 CBC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스트림 사이퍼 RC4 여기서는 그 스트림 사이퍼인 RC4의 특징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그 터미놀로지 용어들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이 용어들은 RC4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RC4는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곳이 WEP, Wire Equivalent Protocol, 그래서 그 LAN, 와이리스 네트워크, LAN 레이어 2, 계층 2, 그러니까 무선 링크죠. 무선 링크를 암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WEP인데 거기에서 이 RC4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RC4가 그 우리가 배운 그 DES나 AES, 트리플 DES와 같은 그런 블록 사이퍼에 비해서 그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암호화 속도가 빠릅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게 그 블록 단위로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블록 사이퍼는 블록 단위로 암호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블록 안에서 몇 라운드를 이렇게 돌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려서 거기서 이제 암호화를 하는데 시간 지연이 일어났는데 비해서 WP는 바이트 단위로 그냥 암호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무선 랜에서 프레임에 담겨 있는 그 바이트끼리 이렇게 암호화를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선 랜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그 RC4가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RC4는 대칭키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는 그 DS나 AES와 똑같습니다. 대칭키는 인크립션, 암호화, 디크립션, 복호화를 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RC4는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스트림 사이퍼. 그래서 키 값으로부터 어떤 그 유도된 어떤 그 키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키 값으로부터 키 스트림을 그 플레인 텍스트 바이트 길이만큼의 이 키 스트림을 만들어서 그것을 플레인 텍스트와 키 스트림 간을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스트림 사이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인 텍스트도 바이트 스트림이고 바이트들로 이루어진 그런 스트림이고 그 키 스트림도 키로부터 만들어진 바이트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키 스트림과 플레인 텍스트인 그 플레인 텍스트 스트림에서 첫 번째 바이트끼리, 두 번째 바이트끼리, 각각 두 번째 바이트끼리, 세 번째 바이트끼리, 마지막 바이트끼리 이렇게 바이트 바이 바이트, 바이트와 바이트를 익스클루시브 오하는 게 그게 그 RC4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스트림 사이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사이퍼는 그 데이터 사이즈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메가바이트다. 그러면은 키로부터 키 스트림을 1메가바이트짜리 키 스트림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블록 사이퍼는 어떤 제한된 크기의 블록 사이즈에 한정되어 있는데 한번 암호화할 수 있는 크기가요. 거기에 비해서 이 스트림 사이퍼는 그 가변 용량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마음껏 거기에 맞게 키 스트림을 만들어서 바이트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사이퍼는 데이터의 그 암호를 하려고 하는 플레인 텍스트 데이터의 길이가 크건 작건 거기에 맞춰서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RC4는 알고리즘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키 스트림을 플레인 텍스트의 그 크기에 맞는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키 스트림 제너레이션 과정과 그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그 키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했으면은 그 플레인 텍스트 스트림과 같이 익스클루시브 오어 바이트와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 그 암호화 과정 그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만들어내는 키로부터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익스클루시브 암호화 과정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RC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트림 제너레이션을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이 키스트림 제너레이션은 그 슈더랜덤 스트림 오브 비트 이게 비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슈더랜덤 스트림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8비트 하나의 바이트가 8비트인데 키 스트림에서 하나의 8비트인데 그 8비트조차도 이게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 그 슈더랜덤한 스트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스트림 제너레이션은 결과적으로 슈더랜덤 스트림 오브 비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 스트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키를 우리가 seed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eed. 그러니까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비밀 키 값을 우리가 see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seed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키 값이 되는 거죠. 비밀 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RC4에서는 키 값하고 키 스트림하고 키 값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는 시드로서 작용하는 거고 키 스트림은 키 값으로부터 유도된 그런 어떤 슈더랜덤 스트림 오브 비트 그러니까 플레인 텍스트의 크기와 같은 스트림 오브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키 스트림을 만들어낸다. 예, 키 스트림 제너레이션에서는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크립션은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데 플레인 텍스트와 그 키스트림을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플레인 텍스트의 크기 총 바이트 수와 키스트림의 총 바이트 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해당되는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인크립션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수학적인 의미에서 랜덤과 슈더랜덤 넘버의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그 랜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그 랜덤 넘버. 근데 이제 그러면 슈더랜덤은 뭐냐? 슈더랜덤 넘버. 우리가 보통 그 슈더랜덤 넘버를 발생하는 장치를 슈더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그래가지고 PRNG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PRNG가 뭐냐 한번 봅시다. 그 컴퓨터에서 그 랜덤 넘버를 만들 때 여기서 이제 그 붉은색으로 내가 표시해둔 truly 랜덤 넘버 진짜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 랜덤 넘버는. 예. 그래서 이거는 슈더 랜덤 넘버는 100% 랜덤 넘버는 아니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트룰리 랜덤 비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비트 관점에서
그러니까 바이트 스트림이 사실은 그게 8바이트가 8비트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펼쳐놓고 보면은 이게 비트 스트림이 되겠죠. 바이트 스트림이 펼쳐놓고 보면은 일종의 비트 스트림인데 그 비트 스트림이 10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비트 스트림이 1이 나오는 경우, 0이 나오는 경우가 그게 랜덤이어야 되는 거죠. 100% 랜덤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모아에서 그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트룰리 랜덤 넘버는 아니지만은 슈더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문장이 한번 읽어볼게요. 슈더 랜덤 넘버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generate truly random numbers from determining thing like a computer. 그래서 그 컴퓨터처럼 그런 그 넘버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부터 정말로 랜덤한 특징을 갖는 그런 넘버를 발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슈더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그 랜덤 비트 아모아에 사용되는 랜덤 비트가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슈더 랜덤 넘버는 그 아모아에 이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RSA 퍼블릭 키 인크립션에서 그 키를 만들죠. 그 키가 따지고 보면은 슈더 랜덤 넘버입니다. 아래 그 붉은 테두리로 RSA 개인 키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n과 d 값을 보면은 n 값을 보면은 1, 0, 8, 4, 1, 6, 5 이렇게 어떤 넘버가 쭉 나오죠. 근데 이 넘버가 어떤 그 슈더 랜덤 넘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RSA 퍼블릭 키 인크립션에서 여러 가지 키 값들도 어떤 그 슈더 랜덤 넘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 세션 키, 즉 대칭 키 방식에서 우리가 임시 세션 키를 만들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키 값도 역시 랜덤 넘버로 이루어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션 키를 사용하는 곳은 트랜스포트 계층 보안,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그 보안, 그 다음에 이메일을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안, 그 다음에 IP 시큐리티라 그래서 그 IP 계층을 그 보안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안 방식,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 세션 키, 템포럴이라는 것은 한번 세션 키를 만들었다가 어떤 세션 동안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버리는, 그 다음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템포러리 세션 키인데요. 이때 대칭 키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그 템포러리 세션 키가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랜덤한 그런 넘버들로 이루어진 값들로 이루어진 그런 키 값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랜덤 넘버의 시퀀스 쭉 그저 랜덤 넘버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서 그게 이제 키 값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특징이 뭐냐? 수학적으로 랜덤리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unpredictability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랜덤하다는 것은 무작위로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unpredictability는 다음에 나올 값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 이전에 어떤 값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나오는 값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랜덤니스와 unpredictability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랜덤니스라는 말을 한번 수학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랜덤니스는 먼저 그 확률 분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진다고 할 때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은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똑같이 6분의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같은 맥락에서 그 랜덤 넘버도 어떤 순간에 어떤 그 바이트 정보를 봤을 때 그게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이 그게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는 겁니다. 주사위 던졌을 때 그 어떤 하나가 나올 확률과 동등하듯이 똑같은 그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equency once of zeros occurrence가 똑같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빗들을 동전 던지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동전을 한 번씩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오면 1이고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던지고 다음에 또 던지고 해서 100번을 던졌다고 합시다. 100번을 던졌다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앞면이 나올 그러니까 확률이 한 50번 될 거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한 50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과 0이 나올 확률이 거의 같다. 그러니까 숫자가 확률이 아니고 숫자요. 전체적으로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오는 숫자와 전체적인 곳에서 봤을 때 0이 나오는 숫자가 같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요. 독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동전을 던지는데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동전을 던졌다고 합시다. 1분부터 시작해서 10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분에서 2분까지 동전 던졌는 거 하고 7분에서 8분 사이에 동전 던졌는 거 하고 나온 거 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겠죠. 전혀 상관관계 없습니다. 그게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은 안 되겠죠. 그냥 그렇게 던지면 그 인디펜던트 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인디펜던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 그 세션 키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세션 키 값이 어떤 sequence of numbers로 이루어진 세션 키는 이 not only but also입니다. 뭐뿐만 아니고 뭐뭐도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 넘버들로 이루어지는 이 키 값은
통계적으로 랜덤해야 된다.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어떤 나오는 넘버들이 이게 unpredictable 해야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예. 그게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랜덤 의미가 약간 다르죠. 통계적으로 랜덤해야 된다는 것은 랜덤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 나올 확률이 동등하다. 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값이 1이 나올 확률이나 2가 나올 확률이나 이게 동등하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successive members of sequence are unpredictable. 그러니까 어떤 패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111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다음에 또 그런 패턴이 나오더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unpredictable 하다는 거죠. successive members of sequence, 어떤 시퀀스의 연속적인 어떤 그 members,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떻게 던지다 보니까 이번에 던지니까 6이 나오고 다음에 또 6이 나오고 또 6이 나오고 다음에 던지니까 3이 나오고 또 3이 나오고 2가 나왔더라. 그러면 666, 332 여기 나왔는데 그러면은 다음에도 666이 나왔으면은 332가 나오겠지.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unpredictable. 어떤 그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그런 패턴이 나올 거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좋은 슈더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조건은 뭐냐? 여기서 좋은 슈더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true 랜덤 넘버, true 랜덤 넘버는 완전히 100% 랜덤하고 100% unpredictability를 만족하는 그러한 넘버가 true 랜덤 넘버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런 100% true 랜덤 넘버는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good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슈더 랜덤 넘버는 넘버인데 그 true 랜덤 넘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good이라는 게 true 랜덤 넘버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슈더 랜덤 넘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good 슈더 랜덤 넘버가 되려면은 비트 스트림에서 1과 0의 개수가 거의 평균적으로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쭉 이렇게 10 뭐 이렇게 쭉 0, 1, 1, 1, 1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뭐 순간적으로 1, 1, 1, 1, 1, 1 이렇게 1이 6개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쭉 진행해 보면은 많은 숫자가 나오면은 거의 1의 숫자나 0의 숫자가 같다. 그 다음에 어떤 hide patterns, correlation, 이거는 뭐 거의 같은 말인데요. 어떤 주어진 패턴이 없다 이거죠. 길게 봤을 때. 여기서 몇 개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10, 10, 10, 10, 10. 이거는 어떤 패턴이 있죠.
이런 것들이 10, 10, 10, 10이면은 또 다음에는 언젠가는 10, 10, 10, 10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같은 패턴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10, 10, 10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는 것이면은 그게 곧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should have a large period. 이건 뭐냐면은 이게 컴퓨터로 만드는 것은 랜덤하기는 랜덤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무한정 가면은 원래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랜덤 넘버가 컴퓨터로 만들면은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랜덤한 게 아니고 어떤 주기를 갖게 돼요. 컴퓨터로 랜덤 넘버를 만들면은 주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011, 01, 00, 12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요 주기가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기가 아주 길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어떤 스트링, 어떤 그게 자꾸 나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1100이라는 게 나오죠. 요런 게 나오죠. 요런 게 이제 자꾸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런 게. 요런 것들이 이제 굿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에서 그 세 개의 그 분야에서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시메트릭 블록 사이퍼, DES, AES, 트리플 DS, 그 다음에 RC4 이와 같은 곳에서 그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암호화문으로 만들었을 때 그 바이트 스트림이 어떤 랜덤, 슈더 랜덤, 완전히 100% 랜덤은 아니지만은 거의 슈더 랜덤 넘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고 어시메트릭 사이퍼, RSA 공개 키 시스템, 여기서 사용하는 그것도 역시 슈더 랜덤 넘버처럼 보인다는 거죠. 암호문을 만들었을 때 그 암호문이 어떤 슈더 랜덤 넘버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해시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시 펑션도 그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시 함수로 만든 그 비트코인 어드레스 이런 거를 보면은 그게 완전히 그 주소 값이 거의 이 슈더 랜덤 넘버입니다. 거의 랜덤 넘버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같은 걸 올리려고 하면은 거기서 그 유튜브 영상의 어떤 그 주소를 만들어줘요. 뒷부분. 그 주소를 보면은 이게 그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이게 슈더 랜덤 넘버처럼 보입니다. 그 영상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뭐 이상하게 생긴 캐릭터로 쭉쭉쭉 주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슈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 해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해시 함수도 일종의 따지고 보면은 슈더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맥,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이 맥 코드, 이 맥 코드 값을 만들 때도 역시 그
그 슈더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럼 스트림 사이퍼의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합시다. 예, 이러한 유형의 스트림 사이퍼의 대표적인 모습이 RC4죠. 전형적인 스트림 사이퍼의 모습은 키, 즉 시드 값으로 키가 들어가면은 그 슈더랜덤 바이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슈더랜덤 바이트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슈더랜덤 바이트 스트림 바이트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는 슈더랜덤 바이트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키 스트림이 됩니다. 키 스트림, 일련의 그 바이트들로 이루어진 키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일련의 이 바이트들로 이루어진 키 스트림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플레인 텍스트 바이트 스트림이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플레인 텍스트 바이트 스트림의 바이트 숫자하고 키 스트림의 바이트 숫자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키 스트림, 시드 키로부터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플레인 텍스트의 바이트 숫자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인크립션 파트에서는 그 플레인 텍스트의 해당되는 바이트와 그 다음에 키 스트림의 해당되는 바이트가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돼서,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 바이트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이퍼 텍스트 바이트 스트림이 이제 복호화하는 쪽으로 가서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사이퍼 텍스트 바이트 스트림의 바이트 개수는 플레인 텍스트 바이트 스트림의 그 바이트 개수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그 길이만큼의 이 키 스트림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역시 사용되는 시드 값이 이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K와 키값 K와 동일한 키값 K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죠. 그래서 그 키스트림이 만들어지면은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 것이 디크립션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똑같은 키스트림을 플레인 텍스트로부터 한 번 익스클루시브 OR을 하고, 또 그것을 익스클루시브 OR을 한 번 더 하면은, 익스클루시브 OR을 두 번 하면은 익스클루시브 OR을 한 번도 안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두 번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은 익스클루시브 OR을 안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레인 텍스트 M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RC4 알고리즘을 종합을 해보면은, RC4 알고리즘은 스트림 사이퍼입니다. 스트림 사이퍼. 1987년도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키스트림 길이를 그 플레인 텍스트의 바이트 길이만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베리어블 키 사이즈, 키 스트림이 그 다양한 길이의 그 키 스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 스트림과 바이트 오리엔티드 익스클루시브 오퍼레이션을 시키면은 그것이 그 암호화가 되는 그런 스트림 사이퍼의 원리다.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 랜덤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 키스트림에 의해서 랜덤성을 플레인 텍스트에 대해서 랜덤성을 가미를 시켜버리는 거죠. 키스트림하고 플레인 텍스트를 익스클루시브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화 시키면서 랜덤 특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문장이 사이퍼 텍스트가 랜덤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 RC4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가 그 웹,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와 서버끼리 그 통신을 할 때, 웹 서비스를 할 때 안전하게 해주는 우리 그 프로토콜을 HTTP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HTTPS는 그 소켓, 시큐어 소켓 레이어, 그래서 SS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그래서 TL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표준을 사용해서 그 웹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의 통신을 보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이 RC4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이어리스 랜, 무선 랜을 안전하게 하는 그 링크 레이어, 무선 링크 레이어 2, 레이어 2 계층, 두 번째 계층 무선 두 번째 계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WE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이때도 그 RC4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스트림 사이퍼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WPA, 이 WEP가 조금 그 불완전한 불충분한 그런 그 암호화 방식이라는 게 판명이 되고 새로 이제 개발된 그 암호화 시스템이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액세스, 그래서 WPA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이 WPA 프로토콜도 그 RC4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WPA는 그 802.11 와이어리스 랜 스탠다드의 보안 측면의 표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2.11 와이어리스 랜 스탠다드가 나올 때 초기에는 웹이 WEP가 보안 측면 스탠다드였는데 이후에 발전시켜서 WPA가 보안 측면의 스탠다드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 둘 다 RC4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스트림 사이퍼를 사용해서 그 바이트 단위로 키스트림과 그 플레인 텍스트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맥 프레임 데이터와 그 키스트림 사이에 암호화를 시켜줄 때 바이트별로 익스클루시브 오화만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프레임이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때 실시간으로 암호화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RC4 웹 스트림 사이퍼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그 알고리즘의 그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그 시드 값이 이 바이트별로 보면은 키 0 8비트, 키 1 8비트, 이렇게 해서 키 랭스 마이너스 1 8비트, 이렇게 되니까 총 몇 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지는지 하면은 시드 값이 키 랭스 개의 바이트들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키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서
키스트림 제너레이터를 통과하면은 키스트림이 만들어지는데, 그 키스트림은 키스트림 0, 키스트림 1, 키스트림 2, 요게 하나하나의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키스트림 랭스 마이너스 1 번째 바이트까지 있으니까 토탈 키스트림 랭스만큼의 바이트들로 이루어진 키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른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이 인크립션 파트인데요. 그 인크립션 파트에 보면은 M이 들어가서 플레인 텍스트 바이트 스트림이 들어가서 키스트림과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되면은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때 그 플레인 텍스트 M의 총 바이트 수나 사이퍼 텍스트의 총 바이트 수나 똑같이 키스트림의 총 바이트 수나 같게 됩니다. 즉 키스트림 랭스와 같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RC4 프로그램 그 플로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RC4 알고리즘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슈더랜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집니다.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보면은 입력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키0, 키1, 키2 이렇게 했는 그 키값, 시드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시드 값이 몇 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느냐. 바이트는 8비트죠. 온 바이트는 8비트인데 몇 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게 랭스가 키 랭스 값이 들어갑니다. 키 랭스 값이 그러니까 키 값과 키 랭스 값이 시드 값과 시드의 랭스 값이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S박스도 S박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S박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S박스의 크기는 256입니다. 256. 이게 또 2의 8승인데요. 256. 그러니까 S박스의 총 길이는 256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S0고 두 번째가 S1, 세 번째가 S2. 그래서 S255까지 총 256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S박스입니다. 그래서 S박스에 먼저 초기값을 포문을 돌면서 0에서 255까지 S박스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S0는 i가 0이기 때문에 S0는 000000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S1은 0000000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쭉 가서 S255는 1111, 111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각 S0에서 S255까지 해당되는 그 바이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면은 키 값을 이용해서 인풋의 그 시드 값을 이용해서
S박스 내용을 막 이렇게 스크램블, 우리 달걀 그 후라이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하듯이 이걸 막 섞어버립니다. 섞는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초기 값은 J가 0에서 시작하고 포문을 i가 0에서 255까지 돌리는데 J 값이 i 값이 1씩 증가하면서 J 값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 J 값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이전의 J 값 플러스 S박스 안에 현재 i 값, SI 값 플러스 키 값 중에서 i 모드 랭스, 그러니까 키 랭스죠 이게. 예. 왜 i 모드 랭스라고 하느냐면은 이 i 값은 255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키 값은 랭스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가 만약에 랭스보다 더 크면은 이게 모드로 해가지고 계속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키 값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또 이게 J 플러스 SI 플러스 키 I 모드 랭스 했는 이 값이 이 256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모드 256 해서 J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SI와 SJ 값을 서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i번째 SI 값이 SJ 값이 들어가게 되고 J번째 SJ 값이 SI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i가 0에서 255까지 돌리면은 그 S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스크램블링 막 섞여져 버립니다. 섞여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키 스케줄링, 즉 S박스 내용이 스크램블링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슈더랜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키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슈더랜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의 입력은 뭐냐 하면은 키 스트림 랭스, 즉 플레인 텍스트의 총 바이트 수가 들어갑니다. 플레인 텍스트의 총 바이트 수. 이때 랭스는 플레인 텍스트의 총 바이트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트림이 플레인 텍스트의 총 바이트 수만큼의 키스트림 바이트가 키스트림 어레이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i 초기값이 0이고 j 초기값이 0이고 k 값을 이제 0에서부터 키스트림 랭스 마이너스 1까지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그 k 값이 바뀜에 따라서 i, j 값을 계산해 냅니다. i는 i 플러스 1 모드 256으로 계산하고 j는 j 플러스 si, 현재의 i 값에 해당하는 si
모드 256이 J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SI와 SJ를 한번 값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I번째 SI 값이 SJ가 되는 거고 J번째 SJ 값이 SI가 되는 거죠. 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림을 만드는데, 요때 지금 K번째, 키스트림의 K번째 값은 SI 플러스 SJ, 현재 SI 플러스 SJ 모드 256 한 그 번째의 S값이 키스트림 K번째 값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K를 0에서 키스트림 랭스 마이너스 1까지 돌려주면은 총 키스트림 랭스 개만큼의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키스트림이 만들어진다. 예. 예,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그 이전 슬라이드의 그 알고리즘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initial state of S and key, 그래서 그 S박스 내용을 그 0에서 255까지를 채워주고 그 해당되는 위치에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S255에는 11111111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K가 지금 키랭스만큼의 값을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그 키값, 시드, 그 시드 값이 이제 키 0부터 시작해서 키 255까지 이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키 값이 키 랭스가 256보다 작기 때문에, 대부분 작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주고 키 값을 넣어주고 또 반복해서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반복해서 넣어줘서 키 0, 키 1부터 시작해서 키 255까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초기 값으로 S와 키 값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Initial Permutation of S를 막 이렇게 스크램블링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때 스크램블링을 I가 0에서 255까지 진행을 시키면서 J 값이 J 플러스 SI 플러스 키 값 I 모드 랭스 모드 256 이렇게 하고, 다시요. J 플러스 SI 플러스 키 I 모드 키 랭스 다 합한 것의 모드 256 이렇게 하면은 J가 만들어지죠. 어디로 가는 경로 말씀이세요? 예. 핸드폰이 뭐가 잠깐 울리네요. 예. 그런 후에 만들어진 SJ 값과 현재 SI 값을 한번 바꿔치기 해줍니다. 예, 요게 Initial Permutation of S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제너레이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스트림 제너레이션 과정 들어가면은 K 값을 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키 스트림 랭스, 그 플레인 텍스트의 총 바이트 수요, 키 스트림 랭스 마이너스 1까지 진행을 시키면서 I 값이 I 플러스 1 모드 256 이렇게 I 값을 계산하고 J는 J 플러스 SI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모드 256이 빠져 있네요. J 플러스 SI도 256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해서도 모드 256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역시 현재의 I 값과 J 값에 대해서 SI와 SJ를 한번 바꿔치기 해줍니다. 바꿔치기 해주고 그 다음에 SI와 SJ 모두 256 한 값을 T로 계산을 하고 그 T가 가리키고 있는 현재의 S, 즉 ST 값이 현재 K에 대한 키스트림 값이 됩니다. 키스트림 K 값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이퍼 블락 모드 오퍼레이션 중에서 그 CBC 사이퍼 블락 체이닝 모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은 기존의 그 블록 사이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블록 사이퍼에서 보안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러한 방법인데요. 그 어떤 그 문서를 암호화를 하면은 이 블록 사이퍼는 블록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그때 이전 블록을 암호화를 했다면은 다음 블록을 암호화할 때는 이전 블록 암호한 거하고 다음 블록 내용을 한번 익스클루시브화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 이야기를 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블록 사이퍼에서 이 K라는 것은 K라는 키를 사용해서 블록 암호화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i번째 평문, i번째 블록, i번째 블록을 이전 i-1번째 암호화된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 블록 이거를 익스클루시브화를 시켜서 그거를 K라는 키를 사용해서 블록 사이퍼, 블록 암호화 시킨 값이 i번째 암호문이 되는 것입니다. i번째 블록의 암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크립션은 반대 과정이 되겠죠. 예, 앞 슬라이드의 식을 빨리 넘어온 이유는 지금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빨리 넘겼습니다. 자, 암호 쪽을 봅시다. 지금 플레인 텍스트 1이 한 블록이고 플레인 텍스트 2가 P2가 다음 블록이고 플레인 텍스트 N이 마지막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서가 P1, P2, P3, Pn까지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 블록 사이퍼이기 때문에 블록으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P1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 블록 암호화된 블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초기 벡터, initialized 벡터 값으로 대신 집어넣어 줍니다. 이거는 주어진 어떤 initialization 벡터 값으로 주어져 있고, 거기서 exclusive와 한 값을 여기서는 예를 DS 암호화 방식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K라는 키를 이용해서 DS 블록 사이퍼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C1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의 그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게 블록 2를 암호화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블록과 이게 첫 번째 블록의 사이퍼 텍스트가 익스클루시브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DS 블록 사이퍼 과정이 이루어지고, 역시 K라는 키가 사용해서 그러면은 암호문 C2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CN-1이 만들어진 것이 역시 그 플레인 텍스트 n번째 블록과 그 익스클루시브화가 돼서 나온 것이 역시 K를 통해서 블록 사이퍼가 되면은 n번째 블록의 그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1, P2 쭉 가서 PN으로 이루어진 어떤 전체 문서는 C1, C2 쭉 가서 CN으로 이루어지는 암호문 전체 문서로 바뀌게 됩니다. 복화 과정을 보면은요, 이 반대 과정이 수행되는데 C1이 들어가서 그 K라는 키를 이용해서 DS 디크립트, DS 복화가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고, 나온 값이 동일한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을 사용해서 익스클루시브화 된 것이 P1이 되고, 그 다음에 C2가 들어가서 K를 이용해서 DS 복화된 것이 값에다가 C1을 가지고 와서 익스클루시브화 하면은 이게 P2가 됩니다. 이렇게 쭉 가서 CN을 K라는 키를 이용해서 복화를 하고, 역시 CN-1번째 거를 갖고 와서 익스클루시브화를 하면은 PN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문서를 CBC 방식으로 암호하고 복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4월 14일 1시간짜리, 4월 16일 1시간짜리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그 스트림 사이퍼, 블록 사이퍼에 반대되는 개념의 그 스트림 사이퍼, 물론 그 대칭기 방식은 동일합니다. 스트림 사이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대표적으로 R14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랜덤 넘버와 슈더 랜덤 넘버, 이거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 슈더 랜덤 넘버가 결국은 그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대칭키 암호화라든지 비대칭키 암호화라든지, 그 다음에 해시 함수라든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인증에 사용되는 맥 코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결국은 그
뭔가 암호문을 만들어낼 때 이 슈더랜덤 넘버의 특징을 활용하는 겁니다. 응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트림 사이퍼인 RC4의 그 구조, 알고리즘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고 좀 더 상세하게 코드 수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스트림 사이퍼 방식은 아닌데 블록 사이퍼에서 그 블록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 문서를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야 됩니다. 어차피 블록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블록으로 나눌 때 이제 암호화를 할 때 CBC 방식을 이용해서 그 앞에서 암호화한 문을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함으로써 그 보안성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RC4와 같은 스트림 사이퍼는 문서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 키스트림의 길이를 평문의 그 바이트 길이만큼 키스트림을 만들어내 버리면 되기 때문에 문서가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지만은 이 블록 사이퍼에서는 어차피 문서가 긴 게 있으면은 그거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해가지고 다음 블록으로 이렇게 체인을 걸어 놓으면은 보안성이 훨씬 우수해진다는 그러한 장점을 이용한 게 블록 사이퍼에서의 CBC 방식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스트림 사이퍼에서는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아예 키 스트림이 그 가변적인 플레인 텍스트의 크기만큼 아예 키 스트림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CBC 이런 개념이 스트림 사이퍼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